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 읽은 책들 중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한 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쏟아지는 정보들하고 책들 속에 완전히 눌려버릴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이 좋은지,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골라내는 작업만 해도 너무 힘든 작업들인데, 그럴 쯤에서는 정말 포괄적이고 우리한테 길을 좀 제시해주는 좋은 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또 변화 그리고 그 영향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거기에 대한 보다 더 정밀한 분석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포괄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도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로봇부터 시작해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수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첨단 기술의 중심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경제 환경들 혹은 우리의 삶의 환경,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문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생활 터전 자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휴식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터전 자체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 새로운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일단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배워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 안에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속에서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책이 하나 보여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AI 경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경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물질적인 기반이 없으면 사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했지만 막상 또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참조할 수 있었지만은 이번에 우리 팬데믹 사태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너무도 속도도 빠르고 너무 대단히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당황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인공지능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짤막한 것들, 또 인공지능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 또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다지 깊지 않은 대단히 개략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공지능의 전문가들, 또 엔지니어들, 인공지능의 개발자라든지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조금 더 공학적인 부분이 강했던 이런 책들인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이 AI가 과연 나한테 내 일자리에, 내 생활터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로저 부트리라는 사람이 지었네요. 세종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 경제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요. 또 거기서 아마 강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99년도에 유럽 최대의 거시경제 컨설팅 기업이라고 하네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걸 설립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컨설팅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주택, 건축, 파트, 소매기업 등등 여러 가지. 특히 이 로저 부트라고 이 사람이 설립한 캐피털 이코노믹스 팀이 바로 2012년도에 울프슨 경제학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다각도의 관점을 갖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 머릿말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다 올 경제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책에서나 대부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나 이 책에 관심을 좀 가졌던 것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일을 하고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소비를 하는 소비 집단인 개인 또는 가게가 있을 것이고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파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로서는 해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영향을 줄 영역은 당연히 이 네 개의 섹터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측들이 되게 재미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나빠진다. 근본적으로 좋아진다. 재앙이 닥친다. 그리고 영원한 삶의 열쇠이다. 이렇게 5가지 각도로 미래관을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5가지 각도를 통해서 정말 바람직한 경로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찾아나가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주장하죠. 그럼 도대체 어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인공지능 또 팬데믹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한 가장 객관적인 사실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의 경로를 찾아낸다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특히나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변화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기업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의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라는 몇 가지 예들을 들고 있는데 물론 책 속에서는 보다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나름 의미가 크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내가 현재 택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택하려고 하는 일자리들이 미래에 과연 전망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없어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정말 빠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래에 내 취업 능력을 극대화하는 이것은 뭘까? 그리고 또 미래에 나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뭘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동 시간들이 확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때 나의 소득과 또 연결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 또 젊은이들의 취업이 정말 어려운데 무작정 뭐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죠. 경제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막연하게 정부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거는 사실 뭐 의미가 없는 얘기죠. 기대할 수도 없는 얘기들인데 특히 인공지능이 아주 보편화되는 이런 시기에는 지금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워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들을 과연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이냐라는 문제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의 삶과 휴식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기 속에서 인간성들이 잃지 않으면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일과 휴식 간에 균형 잡힌 생각들을 갖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기업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가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전망이 좋을 것이냐라는 문제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어떤 기업 활동들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소멸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앞으로 자신의 그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상당히 축소될 기업도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인공지능과 로봇들을 활용한 새로운 섹터들이 열린다고 본다면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앞으로 어떤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일에 현재 지금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 뭐 제조업의 하나의 예를 들죠.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인공지능과 로봇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대체하지 못하는 노동의 그 어떤 숙련된 노동들 있죠. 이 숙련된 노동들을 계속 살릴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새로운 인공지능과 로봇과 기타 새로운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되는 생산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봇과 인공지능들과 그 노동자 간의 어떤 비율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들. 특히나 이런 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저도 요즘에 경제학을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전혀 다뤄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공부들을 갑자기 몰아서 하려니까 사실은 좀 버겁기도 하고, 책도 지금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것들을 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또 생길 거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정부 파트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이 세금들을 정말 여러 가지 재정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또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도입되는 이러한 경제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부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변화에 대해서 구도를 잡아줘야 되고 또 많은 지침들을 줘야 되고, 법들도 제정해야 되고 필요 없는 법들은 빨리 또 법을 또 폐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들을 장려해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들을 장려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또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로봇과 인공지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에 또 걸맞는 법규들이 또 정해져야 되고요. 로봇과 인공지능들이 산업재해라든지 또 노동자나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줄 위험 같은 부분들도 미연에 법규들을 만들고 그러한 기술적인 제어들을 함으로써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파트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과 로봇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사교육비가 또다시 증가하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그동안 애들 키우면서 엄청나게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는 또 어른들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 어른들이 공부해야 되는 비용들을 또 개인이 부담한다는 건 정말 이중삼중의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정부는 이러한 새롭게 변환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교육들, 특히나 재교육 파트죠. 노동 시장에 대한 재교육 파트들을 짧은 시간에 빨리 새로운 경제 터전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소비자 생산자들이 모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아주 대단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예산들을 정말 잘 써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는 과연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간다거나 노동시장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에 과연 세금들은 어떻게 걷어걸릴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또 일시적인 혹은 또 어떤 면에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러한 상태들을 가장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첨단 기술 때문에 잃게 되는 이런 역량으로 또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어떻게 정부는 이것들을 메꿔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각도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알아야만 우리 모두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 자, 오늘은 AI 경제에 대해 관련된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같이 읽고 우리 또 미래에 대한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책은 어떤 단점이냐면, 대부분의 이제 이런 첨단 기술에 관련된 책들이 이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출간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죠. 또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대부분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성향에 맞게끔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 우리 실정하고 좀 안 맞는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들의 설문조사나 이들의 통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조금 변형하는 이러한 수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